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아침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엊그제 수원고법 형사 일부 심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내용 하나는 이화영 보석 여부 심리고 다른 하나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입니다. 우선 이화영 보석 신청에 대한 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화영을 변론하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에 열을 올리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외화 반출에 필요한 신고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단순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실제 내용은 제3자 뇌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의 공소사실 주요 내용들이 원심에서 심리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공범인 이재명의 증거 자료에 대한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 상태에서 항소심이 마무리되면 이 사건 재판 때문에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심리가 형해화, 즉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양형상 매우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화영 항소심이 이 상태에서 끝나면 대북 송금 공범인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은 해보나 마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항변입니다. 이화영은 1심에서 대북 불법 송금 그리고 불법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신진호 부장판사로부터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800만 불 대북 송금에 따른 위안관리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되어 심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당초 24일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화영 측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해 결심 선고가 31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끝나면 공범이자 주범이나 다름없는 이재명 1심 재판은 증인이나 증거자료 사실관계 확인 등이 이화영 재판과 거의 같습니다. 이화영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재명 1심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부지사인 이화영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 등 800만 불의 뇌물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대납시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고 판결로 확정이 되면 특가법상 최하 10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형량입니다. 법정 구속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미 1심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뤄진 증인신문 등은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재판은 두 차례 재판 준비 기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보석신문에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보석 사유나 조건 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마치 이재명 변호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화영 항소심이 빨리 나오면은 이재명 측은 변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선고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또한 이화영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심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도 보석신문은 보석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한다고 꼬집고 1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화영 최고 주장과는 관계없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이 이루어지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이화영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쟁점은 과연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 사실을 보고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강력히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화영은 당초 지난해 6월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으나 민주당 측이 전방위 회의 작업을 벌인 결과 7월에 부인 백정호 씨가 재판장에서 항의 소동을 벌이는 해프닝을 일으킨 뒤 7월에 검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화영 1심 재판 때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인정해 선고를 했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측은 또 대북 송금 300만 불 중 70만 불을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 국제회의 때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에게 착수금조로 주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입국했다는 여권 기록이나 회의 참석 기록, 숙박업소 이용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없는 사실을 짜맞춘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영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이화영이 직접 신문에 나섰는데요. 방 부회장은 위챗이라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리호남을 자신이 머물던 호텔 1층에서 만나 김성태 전 부회장 방으로 안내를 했고 김 전 회장이 70만 불을 위스키 캐리어에 담아 분명히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이 입었던 옷이나 표정 등 당시 상황을 영상 필름 찍듯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리호남이 이 행사에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베트남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이 중국 여권을 10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왔다 갔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북 송금 본재판이 시작되어도 다툴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신진호 부장판사가 사건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이 되어서 빠르면은 내년 초 1, 2월경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6일을 대여 총공세를 통해 넘긴다는 계산이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대북 송금 사건이란 넘사벽의 큰 산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신진호 부장판사가 어떤 분입니까? 개탈이 탄핵을 한다 뭐 한다 난리를 치지만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강골 판사 아닙니까? 이재명이 다른 어떤 재판보다도 벌벌 떨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사논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